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한 40대 여성. 안정된 직장에 자상한 성격까지 남편은 아내의 이상형에 가까웠고 결혼 후에도 한결같아 부부는 큰 소리 나게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손아래 시누이와 함께 살게 되면서 부부는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시누이는 이혼을 하게 됐고 갈 곳이 없다면서 5살 아이와 함께 오빠 부부의 집으로 들어온 건데요. 당분간만 함께 살자던 시누이는 이후에도 나가지 않았고 아내의 옷차림부터 살림살이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질투를 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커져만 갑니다. 믿었던 남편까지 시누이를 두둔하자 결국 이혼을 결심한 아내. 시누와 올케의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내는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손아래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남편과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는 4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시누이와 갈등이 있기 전에는 부부싸움도 안 할 정도로 사이가 상당히 좋았는데 어느 날 이 시누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누이만 없다고 전제하면 네. 세상 가장 부러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 12년 차 40대 부부인데요. 남편은 회사원이고 아내는 지금 전업주부에다가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소개받을 때 딱 보자마자 너무 남편이 자상한 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이 사람이랑 나랑 평생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결혼을 하고 났는데 보통 결혼하면 좀 바뀌잖아요. 근데 결혼해서도 사귈 때랑 똑같았다고 합니다. 네네. 자상하고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12년 결혼 생활하면서 소리 지르고 싸운 거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고 하니까 사실상 천생연분 부부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골에 사는 시부모님들 인품까지 완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네.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동생이 해외에 살고 있으니까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이 여동생과의 문제에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우리 장혜영 교수도 알지만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있다고 하는데 꼭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1년 전에 시누이와 같이 네. 살면서 시누이가 들어오면서 이게 갈등이 시작됐다라는 건데 네. 이거 해결도 안 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누이가 외국 나가서 살다가 이혼을 하면서 네. 아이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귀국을 한 것 같습니다. 귀국을 했으면은 아마 이 시누이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시골에 계신가 봐요. 네. 그러면 뭐 이혼하고 왔으면 아이 데리고 시골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또 뭐 도시 생활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골은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면 갈 데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의뢰하신 분의 집인 것 같습니다. 오빠 네. 집에 살겠다. 근데 이제 이 오빠 그러니까 이 의뢰자분은 아이들이 둘 있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기 전에는 아이들 둘과 남편과 엄청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들어올 때도 이게 무기한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마냥 뭐 이 집에 있겠다는 건 아니고 곧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 예. 그럼 저 한시적으로 뭐 잠깐이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탐탁지 않지만 이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기한이었던가 봐요. 계속 안 나가면서 오만창계를 다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냥 살기 전에 같이 그 집안에 사는 거와 그냥 띄엄띄엄 만나서 생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시누이 볼 때 사이가 좋았는데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사람의 이제 본연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죠. 평소에 봤다라는 것도 해외에 살았으니까 네. 한두 번 만나서 뭐 차 한 잔 마시거나 밥 한 끼 먹는 정도였었고 성격이 굉장히 싹싹하고 밝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분 입장에서도 딱히 시누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만한 사건이 없었는데 문제는 몇 달 살겠다라고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이 시누이가 1년 넘게 살고 있고 문제는 처음에는 서로 좀 어색하고 시누이 입장 좀 미안했을 거 아니겠어요? 오빠 집에 얹혀 사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조심조심 하면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시누이가 이제 하나하나 간섭을 시작합니다. 뭐냐면 언니는 옷이 뭐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음식은 여러 가지 이제 사사건건 작은 일들을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몇 달이다 나간다라고 했던 것은 본인이 공무원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직업도 갖고 독립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당연히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집안일을 돕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여성이 볼 때는 공부한답시고 집안일은 안 도와. 그런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시간은 1년이 넘었어.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어색해지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결정적으로 시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이혼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오빠의 돈벌이로 살고 있는 이 올케 언니가 조금 부러웠는지 올케 언니는 오빠 잘 만나서 참 편안하게 사시네요.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다 보니 이 올케 입장에서는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염장을 질르네 진짜. 아니, 편안하게 산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 지적을 해보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중재자 역할이 남편인데 그러니까 뭐 신우이의 오빠 아닙니까? 오빠인 남편이 제대로 역할을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처음에는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을 나무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사실 뭐 울며불며 하니까 중간에서 빠지겠다라고 해버리니까 빠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빠져서 어떻게 겠다는 결국은 이제 이 아내의 불만도 그 상황입니다. 너무 우유부단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좋았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너무 우유부단한 것이 너무 불만이고 사실은 본인이 너무 힘든데 상황은 너무나 악화되고 있는데 결국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에 너무 큰 실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남편의 이게 이런 행동은 절대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이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데 가장 나쁜 게 난 몰라 둘이 알아서 해요. 자기 가족인데 뭐 둘이 알아서 말이 됩니까? 여기서 빠짐으로써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러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박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동생 보고 나가라고 얘기해. 잘 설득이 안 되면 예. 동생을 내보내야죠. 지금 갈등까지 왔는데 이 아내의 궁금증 한번 정리해보죠. 뭐가 제일 궁금한 건가요? 아내가 단단히 네. 신우이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나친 신우이의 간섭. 그러니까 뭐 남편이나 다른 일이 아니에요. 신우이의 간섭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이고요. 이 남편이 사실은 착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재하려고 했는데 여동생이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이혼했다고 나 무시해 오빠? 이러면서 울고불고 하니까 오빠도 차마 또 가슴이 아파서 말을 못한 건데 아내 입장에서는 신우이에게 화가 납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이 신우이한테 내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 첫 번째 궁금증 이혼 사유가 됩니까? 신우이와 갈등 때문에? 일단 그 결혼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배우자 가족들과 생기는 그런 분란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려면 이게 부모님이어야 됩니다. 위쪽. 아, 그러니까 직계 존속. 그러니까 존속. 장모, 그다음에 장인어른, 시어머니, 시아버지 여기만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랑 문제가 생겨야 법적 이혼 사유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 아까 조금 전에 박진 변호사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혼 사유 중에 맨 마지막에 포괄적인 사유가 하나 있어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그렇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이혼을 허락을 해주는데, 이 남편이 빠졌잖아요. 중재를 하지 않고. 예. 이제 그것 때문에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드네요. 이제 이 사건은 남편이 참 이게 잘하는 건지 우유부단하고 착한 게 참 흠인데 남편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빠진 거거든요. 예. 빠졌을 때 이 중간에 어떤 중간 다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무가 법적인 의무인가는 좀 보긴 어려워요. 그렇다면 정말 단순히 빠진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그러니까 재판으로 갔을 때 이혼 재판으로 갔을 때 될 수는 좀 없지 않을까. 뭔가 다른 게 남편이 좀 더 어떤 가한 행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내한테 폭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네요.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요. 생각이 달라요? 이게 원래 혼인 관계를 서로 유지를 잘 해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부부 관계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신우이 때문에 지금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긴 상황이면 본인이 중재자로 나서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지 빠지는 거는 본인의 그러네요.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귀책 사유가 있는 아니 거라고 근데 생각이 좀 그게 드네요.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의무가 아니면 방기도 아니죠.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예.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될 의무는 당사자들 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님하고도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이 빠지면 그 이혼 사유 됩니다. 근데 신우하고 할 근데 때 남편 빠지면 안 되나요? 저는 이게 보면은 오늘 그 상담하신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우면 얘기를 네,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역할도 못 해주니까 남편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남편 또 착하잖아요. 우유부단하지만 착합니다. 이혼 소송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혼 못 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네. 이혼이 합의 이혼이 안 되면 결국 재판상 이혼에 가야 되고 재판상 이혼 가면 법정에서 이혼 사유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냥 빠졌다는 거. 그리고 또 그때는 가서는 재판 법정에 와서 아니면 조정장에 와서는 내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무적으로 실제로 봤을 때 과연 이 아내가 이 남편의 역할을 못 한다고 해서
이혼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저는 진짜 의문이거든요. 예. 지금 오늘 두 분이 엇갈리게 있는데 법률가 두 분이 이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한 분 백성훈 변호사는 해당된다. 그렇지만 박지원 변호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혼을 그래도 안 하고 살아야 되는 방법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는 잘 살 수 있을까요? 이혼을 안 하려면 이혼 소장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장을 낸다.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그러면 남편이 정말 깜짝 놀랄 네. 거예요. 네.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아.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거 중재해달라고 얘기해봐야 이 아무 소용이 정말 없죠. 우유부단한 이 남편이 나서서 이 신우이에게 뭐라고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갈등 문제에 있어서 위험 회피형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한 발 쫙 빼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데 전형된 남편인데 지금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극약이 아닙니다. 뭐 이혼 소송하는 거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더해서 그 신우이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지금 네. 물어봤는데요. 두 개를 같이 뭐 금액을 크게 받지는 못할 거예요. 어차피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우리 판례상으로는 뭐 몇백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두 가지 소송을 만약 제기를 한다면 아내가 이 남편한테는 이혼 소송, 신우이한테는 위자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제기한다면 아마 남편이 우유부단하고 착하지만 돌변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생각은요.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다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신우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다라는 네, 할수 거네요. 있죠. 예. 근데 내 생각은요. 네. 아니 그 집은 그 두 사람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내 집에서 내가 뭐 구태여 이혼 소송하고 위자료 청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당하게 나가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되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동생 나가라. 근데 이제 동생이 나갈 수 제가 이 나가서- 남편은 절대 못해요 그거를. 아니, 우유부단하고 아니, 착하니까. 아내가 나가라고 네, 하는 거죠. 아내가 제 나가라고 생각에는 한다래도. 소송까지 가면 남성과 여성 부부관계가 정말 틀어질까 봐 걱정이 그러니까요. 되고 제일 그러네. 미운 게 신우이가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라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본인이 시골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강제 퇴거시키는 법은 없나 전. 그래야죠. 너무 아까워. 이 시아버지, 화목한 가정이 깨지는 게.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중개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많이 방법 듣겠어요, 같아요. 근데. 예. 근데 뭐 어쨌든 어른이시잖아요. 음. 그러면은 지금의 가족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책임도 예.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운 신우이 이혼 사유 될까? 뭐 오늘날 집에 와가지고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막 그거 지적하고 왜 있는데 그런데요? 그 갈등이 아유, 이제 참. 심각해졌는데 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보다는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서 이 신우이가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선택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남편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그렇죠. 또 시부모님에게도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사건 번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